드라마 커넥션을 보시면 포스터부터가 인물들의 관계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핫한 커플이 있죠. 어쩌면 주인공 재경 윤진 커플보다 더 핫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풍년 커플인데요. 저희 채널의 구독자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준서 와이프는 준서를 사랑하기는 했을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다시 잠에서 깨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과연 준서 와이프와 태진은 언제부터 불륜을 했던 것일까? 라는 주제인데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준서 와이프는 준서를 사랑하기는 했을까요? 1번 사랑했다. 2번 사랑한 적이 없다. 3번 사랑했었으나 지금은 태진을 사랑한다. 여러분들은 몇 번을 선택하셨나요? 저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번호만이라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연결된 건지 나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 포스터. 다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다시 보니 풍년 커플도 준서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몰래 보는 듯이 찍었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었죠? 이제 제가 생각했던 뇌피셜 스토리를 풍년이 기준으로 영상을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남녀 관계가 그렇듯이 시작은 아마도 준서와 최지연도 달달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정한 듯 보이면서 그냥 봐도 리더십이 보여지는 준서를 최지연 역시 많이 사랑했습니다. 미래를 다짐하는 이 남자 준서의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었지만 어쩌면 그에게도 최지연의 만남이 인생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의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부분마저도 보듬어주고 싶어서 결혼을 결심을 했을지도 모르는 최지연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을 최지연과 준서. 서로 아침에 눈을 뜨면서 행복한 미래를 그렸을 준서와 최지연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둥이 딸을 가지게 되면서 행복감은 더욱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두 사람이었겠죠. 준비해 놓은 것도 없었던 그 둘이었지만 준서가 책임감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음을 알고 있던 최지연은 그를 믿으면서 웃음 가득한 나날을 보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행복만 가득할 것만 같던 어느 날 그 둘 사이에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늦둥이 딸이 희귀병을 앓게 된 것이었죠. 부동산 중개업을 준서는 희귀병을 가진 딸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병세에 차도가 없는 상황이었죠. 최지연 역시 준서만큼 딸을 아꼈기에 많은 나날을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둘 사이의 딸은 결국 희귀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많은 나날들을 어쩌면 고통스러웠지만 딸이 병세를 이겨내는 희망 하나에 살았을 두 사람이 그려집니다. 준서는 이제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듯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아내 최지연보다도 어쩌면 더 힘들어했을 준서를 보면서 최지연은 더욱 더 많이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서는 당시에 종수와 태진으로 인해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고 어쩌면 자신 스스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회의감도 많이 컸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로 인해 딸의 죽음 이후 자신의 와이프를 챙기기보다는 자신이 잘못했던 일들을 되돌리려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마치 페인처럼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박태진은 준서와 함께 비트코인으로 레몬뽕을 몰래 팔고 있었는데 딸의 죽음 이후 준서의 태도가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와이프 최지연뿐만 아니라 같이 레몬뽕을 팔던 태진에게도 태도가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드라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태진과 준서는 많은 다툼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만하자는 준서와 조금만 더 팔자고 말하는 태진. 그리고 속사정을 알 수 없는 최지연은 답답한 마음만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던 그 남자 준서가 맞나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최지연 역시 딸의 죽음 이후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믿던 남편은 어디에 정신이 팔린 건지 자신을 쳐다볼 시간조차 없으니 말이죠. 그때부터였을 것 같습니다. 태진은 준서와 많은 말다툼 끝에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준서를 보면서 다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만약에 준서가 죽게 된다면 같이 레몬뽕을 팔아 벌어들인 그 암호화폐 지갑의 비번을 최지연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태진은 만약을 가정하고 준서가 죽게 되었을 때를 생각을 하고선 최지연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5월의 따뜻한 햇살처럼 그녀 곁에서 그녀를 돌봐주었을 태진이겠죠. 여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힘들 때 곁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을 사랑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지연 역시 조금씩 자신을 챙겨주는 태진을 좋아하게 됩니다. 태진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와라. 나도 이혼하겠다. 태진은 마음에도 없는 연기를 하던 것이기에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아직은 그녀를 이용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남편이 사망을 했다는 통보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죽은 남편이 보험금을 연락도 안 하던 친구 2명에게 사망보험금 50억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태진은 자신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남편 준서를 부검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왠지 준서가 죽은 게 이상해서 부검을 하자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상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망보험금을 자신이 가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덕분이었죠.
역시나 태진은 부검을 한다고 말한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만 남은 최지연은 뭐라도 있어야 앞으로 살아가는데 태진도 이혼도 하지는 않고 자신을 엔조이로만 보는 것 같기에 믿음은 가지는 않습니다. 역시 보험금을 챙기는 게 좋은 것 같단 말이죠. 앞으로 이 보험금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왠지 준서 친구 박태진도 뭔가 쎄한 구석이 있기에 마음 한 구석은 불안한 최지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나타나서 암호화폐 비번을 알려달라고 말을 하는 태진. 당장 태진에게 이혼부터 하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비번부터 알려주면 이혼하고 와서 같이 떠나자고 말하는 태진의 말을 어느 여자가 믿을 수가 있을까요? 최지연도 바보가 아닙니다. 사랑에 눈이 먼 바보여도 그렇게까지 바보인 여자는 아니었죠. 사실 비번도 알지 못하는 최지연입니다. 비번을 빌미로 태진을 테스트하는 중이었죠. 결국엔 비번이 뭐냐고만 물어보는 그를 이제는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준서의 사망보험금 50억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최지연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